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씨 7시간 녹취 MBC에서 지금 아마 이번에도 방영이 될 것 같은데 MBC 말고도 뭐 서울의 소리라든지 열린공감 TV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이 되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소송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 밤에 가처분 결과 나왔죠. 열린공감 TV에 대해서 사생활 빼고는 다 틀어도 된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어쩌면 맞고요. 당연히 맞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사법논담 오면서 아니 언론사에 대해서 세게 말한 거 틀지 말라는 거 다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모털도사님 의견대로 한 건 아니겠지만 다 틀어도 된다는 거잖아. 예, 거기다가 사생활 뭐 빼고는 수사 진행되는 것도 틀어도 된다는 다 거죠. 틀어도 된다. 근데 실제로 틀어서 우리가 알겠지만 그걸 틀었는데 본인이 인정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또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트는 게 맞아요.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 얘기했던 거를 녹음했다 그러면 되게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만 본인 얘기했던 거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트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없고 언론 얘기니까 틀지 마라. 상당히 좀 부적절해서 보였었어요. 아니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 언론관인데 그럼 검증 항목인데 그걸 틀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나는 아니 언론사가 그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 되냐고? 근데 얘기 지적하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 이해를 내일 언중육을 있거나 언중육으로 얘기 한번 합시다. 네, 아니, 해야죠. 말이 안 되는 현상이잖아. 할 얘기는 좀 해야 돼요. 그게 언론 역할 아닌가 싶은데. 아니 언론 자유 얘기 그렇게 그 껄핏한 언론 자유 얘기 많이 하잖아 도대체. 이게 언론 자유 침해가. 언론의 독립성 얘기 많이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입 닫고 있냐고 나 이해를 못해. 어쨌든 간에 뭐 방송은 되겠지만 저는 뭐 또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그래가도 뭐 탁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이걸 뭐 수사 중인 얘기를 해야 된다, 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풀로 다 틀어도 네. 그리고 뭐 그건 처음부터 좀 예상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 많은 또 국민들 또 어떤 진영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가 뭐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그 얘기 봤어요? 그 이른바 김건희 팬카페 생겼다. 네네. 아뭐 3만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3만 명이 넘었던데요. 그러니까 원래 100명이었거든요. 네.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청기누설에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프레임 전쟁이 게시가 된 거고 네. 김순실이냐 걸크러시냐. 그렇죠. 이제 이제 판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청기 누설 화요일 시간에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무속 요 부분으로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녹취 자료에 그게 담겨져 있는지 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이제 또 저 뭐냐면 뭐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뭐 후속 취재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나오는 보도를 좀 계속 좀 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계속 주목이 되면 지지율이 결국 윤석열 빠지면 결국 안철수에 또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일화 얘기를 좀 제대로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JB타임즈에서 잠깐 네. 짚었는데 어제 그 윤석열 홍준표 회동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나요? 이건 좀 상당한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저 네. 개인적으로는 보는데요. 그 얘기를 좀 오늘 좀 합시다. 어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판 정리가 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결론부터 오늘의 그 드려야 되는 말씀을 결론 문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가성비를 택했다. 가성비를 택했다. 이것도 싹 끌립니다. 그죠. 용어는 끌립니다. 근데 그죠.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성비를 택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야기를 단일화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단일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제 틀면 단일화 얘기를 다 하던데 맞습니다. 수많은 어떤 시사 프로에서 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건방지다고 욕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허술하다. 하하, 예. 허술한 두 시각이 뭐 계속 그러니까 뭐 쏟아지던데 자, 제3자적 관점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단일화를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이재명, 윤석열, 박빙구도니까 네. 결국은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건 뭔가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이 있고 당연히 있고요. 요런 논리가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거래 품목이 뭐냐 그랬더니 공동정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공동정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가능하다. 이른바 DJP 얘기죠. 그렇죠.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저도 이거 이렇게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딴 데 가서. 그랬나? 뭐 저는 뭐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거 정말 허술한 아마추어 논리다.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그러면 나눠서 한번 봅시다. 네. 공동정부론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미 검증이 끝난 미래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 박변이 이야기했잖아. DJP 연합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DJP. 근데 제가 볼 때는요.
DJP 연합의 경험이 단일화가 불가능함을 반증하는 사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거꾸로. 불가능하다. 예. 자, 한번 봅시다. DJP 연합이 가능했던 동력이 뭐냐면 공동주주가 DJ하고 JP였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DJ와 JP는 거의 제왕적 총재였었어요. 아우 뭐 원. 넘버 원. 그렇죠. 제왕적 총재로서 사실 이때 그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그때 있었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니까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한 큐에 그냥 눌러버린 거죠. 워낙 이 총재 그때는 총재였죠. 이름이 총재라 그랬는데 제왕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DJ나 JP는 말 그대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정치 구단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구단들이었죠. 10단 구단. 와.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이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공동 운영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이 담보가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좌초했잖아요. 네. DJP 연합은 자민련 떨어져 나서 좌초됐거든요. 네. DJP 연합이 가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단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대통령은 DJ가 네. 총리는 JP가 맡는다고 했는데 총리 서리 체제가 제 기억에 맞던 거의 반년 가까이 갔어요. 그렇죠. 인준이 안 됐어요. 인준이. 서리로 계속. 예. 왜 그랬냐면 그때 국회 그 의석 분포가 여소야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96년 총선 결과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때였는데 그렇죠. 96년 총선 결과가 그때 신한국당이 129석이었고 새정치국민연합 DJ의 새정치국민연합이 66, 김종필의 자민련이 41석 합쳐서 107석. 107. 여소야대가 되니까 총리 인준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한계 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계 속에서 결국은 지지고 볶다가 DJP 연합은 좌초를 했어요. 중간에 깨져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때의 어떤 그 DJP 연합이 일단 성사됐던 동력과 DJP 연합을 좌초시켰던 환경을 지금의 공동정부론에 한번 대입을 해봐요. 아, 지금하고 맞춰 보면 그러면 지금 뭐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공동정부론 시나리오에 따르면 공동주주가 누가 됩니까? 윤석열과 안철수 두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합치면 105 정도 되네요. 그러면 자 일단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왕적 어떤 총재로서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다는 둘째치고 네. 갖고 있느냐는 둘째치고 정치력만 따져봅시다. 정치 경험 제로예요. 없어요, 아예. 안철수 후보의 정치 경험은 10년인데 그 10년의 정치 경험은 마이너스의 정치였어요. 남들을 다 돌려보내던. 네. 다 떠나가 버리게 만든 그런 정치의 10년이었어요. 네. 이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공동정부를 운영을 한다?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라고. 상당히 어렵다.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고 여소야대 국면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해요 지금이. 지금은 170대 103, 105 정도, 180대 105 이런데요. 여기서 민주당이 그러면 선의를 가지고 한임원 기관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냥 한임원 설정하고 도와드릴게요. 아, 이게 안 돼요. 왜 그럴 수가 그러냐면 없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석 달 뒤에 지방선거였어요. 네. 그리고 지나면 다시 총선이 총선이 다가와요.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여 공사를 만약에 그 공동정부가 구성이 된다고 치면 그때는 여쪽이 저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여 공사를 엄청나게 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네. 그러면 살벌한 여소야대 국면이 작동이 되는 상태에서 정치력은 제로인 두 사람이 공동정부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권력의 축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과 혼선은 거의 만연해 버려요. 일상화되어 버려요. 그러네요. 네. 딱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면 공동정부는 항상적인 불안정 구조 속에 들어가면서 초단기에 레임덕에 빠져버려요. 저거는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부를 꺼낼 계제가 아니고 판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공동정부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네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체크해놓고 네. 두 번째 여론조사를 갖고 얘기합시다.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할 만한 배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 여론조사상 박빙이니까 음흠. 다자구도로 가면 윤석열 후보가 지니까 그러니까 단일화로 가야 된다. 이게요 되게 어설픈 겉핥기 분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계속 여론조사 거의 매일 돌리고 있거든요. 네. 거기 나오는 그 추세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그거 없이도
그냥 공개되고 있는 여론조사만 갖고도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개되고 있는 여론조사 분석 그러니까 그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 초반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맞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박빙 구도예요. 똑같습니다. 예. 대부분. 근데 네. 정말 그 바로 요거 요 상태를 보고 이렇게 가면은 다자고 들어가면 윤석열 후보가 진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요 포인트를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어떤 뭐냐면 개선법이 나와요. 어떻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 윤석열 후보가 조금만 힘을 내면 음흠. 안철수 표를 조금만 갉아먹어서 내 편으로 가져오면 다자구도로 가도 이긴다. 그렇죠. 왜냐 붙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안철수 표가 결국은 윤석열한테 올 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한 몇 프로만 갖고 오면 안철수를 찍어 눌러서 거기 있는 표를 조금만 다시 그러니까 다시 되가져 온다면 네. 지금의 이재명 대 윤석열의 박빙 구도는 깨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설령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계산을 한다면 네. 공동정부라고 하는 극히 불투명한 카드까지 감수하면서 배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예. 뭐 이걸 잘해가지고 좀 더 받아오면 되는데 굳이 알 수 없는 미래를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엄청 불투명해서 초단기 레임덕에 빠져버렸으면 그런 악수를 뭐하러 주겠어요. 아마 그분들도 알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단일화에 드리는 공력이 열이라면 네. 그냥 이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올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조금 빼는 거기에 들어가는 공력은 3, 4면 된다. 맞습니다. 이게 가성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는 거다. 이게 가성비라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그러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데 지금 주거니 받거니는 그 지난하고 엄청나게 짜증내는 과정을 뭐하러 거쳐요. 거기다 어떤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니까 그 지분 일부를 내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DJP 연합 때도 경제 파트는 자민련이 저기 다 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한 묶기를 떼준 거잖아요. 아예 줬어요. 아예. 예. 바로 이 상황에서 어제 윤석열 홍준표 회동이 있었다. 아, 요런 어떤 상황에서 이 해동의 의미를 좀 분석을 해주신다 그렇죠. 말씀이네요. 자, 잘 봐요. 예.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원팀을 이뤄가지고 네. 선거 운동에 나서면 홍준표 청문 홍답에 모여있던 20대, 뭐 30대까지 포함을 한다고 칩시다. tip시다. 예. 일부라도 끌어올 수 있다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안철수의 하락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그렇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여론조사가 박빙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법은 바로 그 순간에 깨져버려요. 아. 국민의힘 입장에서 계산을 할 때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20대 받아오면 되니까. 그러면 홍준표만 끌어오면 된다라고 하는 계산을 일단 먼저 깔아요. 네. 그런데 홍준표 의원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방적 헌신을 할 생각은 없어요. 네. 홍준표 의원에게도 뭔가를 줘야 돼요. 반대급부를. 그런데 뭘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줄 수 있는 반대급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차기 정부의 지분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아까 JB타임즈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뉴스 하나가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설 보도가 나왔어요. 대구 선대위 가기도 했고요. 좀 특이합니다. 재미난 게 그 홍준표 의원이 어제 그 윤석열 후보하고 회동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보니까 태기를 날짜를 이렇게 택한 게 내가 대구에 내려가야 돼서 주말에. 일부러 그랬나요? 예, 그래서 어제로 했대요. 홍준표 의원의 설명이에요. 왜 그렇게 대구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홍준표 의원은 뭐 대구 분은 아니지만 학창 시절 대구에서 보냈어요. 아니 아무튼 지역도 네. 지금 그 뭐 대구 대구 수성구 쪽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물론 그냥 썰 보도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놀 수는 없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들어가는 반대급부와 아하. 홍준표 의원에게 줄 수 있는 반대급부를 놓고 보면 덩어리가 다른 거예요. 굳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반대급부로 대구시장 중에 줄 거라면 대구시장 요만하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정부 떡 떼서 주는 거하고는 사이즈가 달라요. 뭐 사이즈 계산할 필요 없어요. 대구시장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권의 어떤 불안정 구조니 혼선이 혼란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면서 그렇죠. 그냥 하나 던지는 깨평 비슷한 거라고. 나 지금 대구시장 뭐 사실은 네. 아니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아예 없다고 봐야 되죠.
또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패 같기도 하고요. 본인 그럼 입장에서는. 뭘 선택하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계산 다 나온 거잖아요. 결과 다 이건 뭐 산수도 아니네. 다 나와버린 거죠. 네. 응?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주는 공동 지분보다 훨씬 적고 가성비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나중에 탈이 날 염려도 없어요. 탈이 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진압이 가능한 거잖아요. 정리하면 돼요. 예. 그건 당 안의 문제니까. 네. 어쩜 뭐 저기 지금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이 개선법에서 어제 윤석열, 홍준표 회동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아, 정치인들 그냥 만나는 법은 없나 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놓고 네. 이후의 정치 일정표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리는 그림이 대충 나와요. 자,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 선언을 이제 해요. 네. 그리고 몇 개의 정책 퍼포먼스를 연출을 하겠죠. 원팀임을 어떤가 웅변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되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설 연휴 전까지 지지율을 막 끌어올리는 여기에 모든 공력을 여기에 집중을 시켜요. 네. 그러면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설 연휴 기간을 아주 기분 좋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겠죠. 네. 그다음에 이 자체가 설 연휴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TV 토론을 대비하는 것이기도 해요. 아, TV 토론. 왜 그러냐면 네. 아까 윤건영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신 있게 무승부를 예측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뭐 이거는 뭐 그게 네. TV 토론의 생리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스포츠 경기 관람하고 비슷한 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한화 이글스를 응원을 하는데 한화 이글스가 설령 예를 들어서 삼성 라이온스한테 졌다고 해서 제가 삼성 라이온스 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편 이겨라 으쌰으쌰 하는 심리로 TV 토론을 지켜보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TV 뭐 토론. 어쩔 수 없. 스포츠 관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태로 TV 토론을 관통을 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씌워졌던 저 사람이 정말로 뭘 잘 알아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오히려 불식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 본다면요. 그러면 네. 홍준표와 원팀을 이뤄가지고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린 상태에서 설 연휴를 맞고 설 연휴에서 TV 토론하는데 별로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 그러면 탄력은 더 받죠. 그 다음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윤석열차가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궁화호로 가는 윤석열차가 거. 시동을 거는 시점을 2월 11일로 잡고 있더라고요. 네. 2월 11일로 잡고 있는 게 뭡니까? 2월 14일까지가 후보 등록 마감이에요. 그러면 설 연휴를 관통하면서 바로 이 두 개의 이벤트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전후로 해서 윤석열차를 가동을 하면서 전국을 누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기저를 다지는 바닥을 다지는 작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법정 선거 운동을 막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어떤 맞아들어가면서 일정하게 이재명보다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그 기간을 맞으면 네. 그게 대세로 굳어지는 거다. 이런 계산법이라는 거죠. 오, 딱딱 이해가 됩니다. 예. 윤석열차까지 딱 연결이 돼 있네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파악한 국민의힘의 그림은 이런 그림. 요 정도다. 요 정도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예, 체크해 주십시오. 그럼 윤석열과 윤석열이 아니죠.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두 눈 멀가지 두고 구경만 하느냐. 그건 아닐 거잖아요. 선거인데. 네. 교호작용이 벌어지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지지율 상승 요인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반사 이익이잖아요. 그거 받아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이 불안감을 거꾸로 대세론으로 전환시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과제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역공을 뚫고 얼마만큼 윤석열 후보에게 각을 세워서 지지층 윤석열 후보로 다시 유턴해가는 것을 막느냐가 안철수 후보의 유일한 과제예요. 이 유일한 과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에 더 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만약 TV 토론 같이 하게 된다면 안철수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로 같이 가잖아요. 한다면. 그러니까 같이 양자로 한다면, 가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거저거 없어요. 윤석열 후보에 각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나 돌아갈래. 예. 그거 받아야 돼요. 그거 나 받아야 돌아갈래를 돼요. 돌아갈 다리는 이미 불살라 버렸다. 예.
라고 선언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아마 안철수 후보가 대응할 수 있는 건 딱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뭘까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면 국민의힘이 그리는 이재명 후보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아, 그렇게 그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래도 박빙일 될 겁니다. 양자 구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여론조사로. 아하. 다시 말해서 설 연휴를 그러니까 그 통과하는 전후에도 이재명 대 안철수 구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면 방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겠어요? 저희가 여러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하고 35년직이라는 정성호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 공통된 게 뭡니까? 고정 지지층이 아직 이재명한테 다 온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아직 덜 왔다. 예, 일부 덜 왔다. 덜 왔다라는 그거는 밖에서 보는 유시민 작가나 안에서 보는 안에서 총괄하고 있는 정성호 의원의 공통된 진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림 그리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 잘 알겠는데요. 그거는 그냥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제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불투명한 상황은 계속될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것. 네. 그렇게 그러면 방어선을 쳐야 되는데 그 방어선을 치는 방법은 고정 지지층을 얼마 다시 또 끌어와서 그렇죠. 그걸 어떤 뭐냐면 주축을 삼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1차 과제예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 작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 네. 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건데 앞으로 무슨 네. 뭐 딥페이크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박스권 뭐 그 용어 맞는지 모르겠죠. 그걸 극복하려면 지금 그 지지층 아직 돌아오지 않는 지지층을 어떻게 잡느냐. 제가 볼 이게 때는 필요하다는 한마디로 거죠. 정리하면 추석이란다. 설 설날. 연휴를 그 지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확실히 제쳤다. 오차범위 밖에서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바라면서 지금 하나하나 그러니까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진행되고 있는 거다. 거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재명 후보의 대응은 뭐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기 희망사항이실 뿐이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아마 설 대회전은 그 게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정점에 TV 토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 단계로 홍준표 의원과의 회동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단일화 얘기도 사실은 이렇게 분석이 되니까 단일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일관되게 그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김종근님께서 역시 예리한 분석에 고개가 끄덕끄덕 그리고 태랑님 또 오늘 청기 누설 엄청 기대해 봅니다라고 하고요. 이 평양 간부님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김건희 씨 녹취 얘기를 했었는데 틀고 마는 걸 법원이 판단한다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했고 또 노노현숙님은 무서운가 봐요 언론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이 녹취록 골자를 추려서 1시간 분량 방송하시죠라고 흘러가는 구름님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나요? 그러게요. PD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못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몰라요. PD 마음이 저 PD가 인사도 할 PD라서 뭐 사고가 많이 있었던 PD님이죠. 자, 나도 한마디님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신창원에 열광한 사람들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달량님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에게 큰 거 제안했겠지. 큰 건데 대구시장이 크다면 크고 안 크다면 안 큰데요. 모르죠. 근데 뭐 지금 당장 제안할 게 딴 건 없어요. 뭐 내각에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올 사람도 아니고 한다면 대구시장 대구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은 당연히 그러니까 차차기죠. 차차기겠죠. 차차기를 염두에 두겠죠. 그럼 대구시장 하고 있다가 오면 돼요. 차차기를 염두에 두면 4년을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5년이죠. 5년 정도? 그렇죠. 5년을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대선 시작되는 거 한 4년을 버텨야 되는 4년 거면 정도니까. 그러면 자 홍준표 의원이 거머쥘 수 있는 게 뭡니까? 당권 1번. 당권 거머쥘 수 있죠. 당권 거머쥐는데 한순간에 날아가요. 네. 당권은 4년을 담보해 주지 못해요. 당권 2년밖에 안 돼요. 진짜 많아도 2년. 아니면 그렇죠? 뭐 딴 거 선거 나오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내각에 들어가는 거 뭐 총리라든지 다른 거. 총리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총리가 아니면 장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선 아주 그 경선에서 아까 막강한 경쟁 후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광역단체장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마땅해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대구시장이라면 더더군다나 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온 모르겠어요. 저도 어제 뭐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겠는데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와서 그 매치를 시켜서 저는 한번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가늠해 봤을 뿐이다. 이렇게. 요거는요. 전재규님인데 홍준표가 간다고 이대남이 윤석열로 흡수될까요? 후보는 똑같은데 이 말 질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네. 게 있는 거죠.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 세대별 정권 교체 여론에서 20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정권 교체 여론은 어떤 거고 긴밀히 연동이 돼서 움직이냐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거기서 홍준표와의 원팀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확실하게 윤석열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다라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셨고요. 임금수님께서는 단일화하면 안철수만 손해예요. 국힘은 약속을 안 지킴, 이용만 당하고 팽당함. 네. 뭐 근데 그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네. 윤지송님께서 이런 말도 주셨어요. 프로그램 제목이 청기누설인데 왜 들은 걸 청기누설 안 해줘요? 당 내부 여론조사 제발 알려줘요라고 하는데 이거 알려주면 처벌받습니다. 죄송해요.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요, 법상으로. 저는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를 뭐 다 알려드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계산하는 데는 뭐 그 당 내부 조사, 그렇죠. 뭐 그거를 이제 보고 또 개선한다.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가 이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밖에 나오는 여론조사보다 그 안에 여론조사가 좀 더 정확도가 높다고 아마 보더라고요. 많은 분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간접적으로 이것도 있어요. 이런 고정관념도 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자 구도가 된다. 그 단일화 무산되고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면 무조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꾸로.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예. 맞습니다. 요거 이글스 팬들이 꽤 많으시네요. 이글스 얘기를 갑자기 예를 좀 드셔가지고 와, 저 이글스 팬인데 비유 너무하네. 또 생활에서 나온 비유라. 역지사지 최강 하나, 네. 뭐 하나 화이팅. 네. 뭐 올해는 잘하겠죠. 잘할까요? 또 삐딱선. 아니요. 물어보는 거 잘할까요? 질문 드리는 거. 잘할 겁니다. 잘 좀 하십시오. 제발. 왜 비꼬는 거 같지? 비꼬지 않습니다. 저 하나 팬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저는 굳이 정말 하나 팬이고요. 1등 팀은 아니지만 거의 2등 팀에 가까워요. 너무 친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쉬워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99년 이후로 한국 시리즈 금바도 못 갔죠. 99년도 마지막 우승이었죠. 자, 99년도가 첫 번째 아니죠.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우승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야구 얘기를 또 괜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청기누설 오늘은 뜬금없이 단일화해서 하나 이글스로 끝나게 되는데 네. 하나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 박변을 또 빨리 짤짤이 쇼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오나요? 오늘 김종대 의원이 나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 김종배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가지고 아마 네. 짤짤이 쇼도 보러 오실 것 짤짤이 쇼 같은데 이제 잘린 사람들이 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삶이라는 게. 김종대 의원도 잘렸죠. 어디니까 잘려서 지금 저희가 모셨어요. 네, 라디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 두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청기누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